총칼을 옆에 놔놓고 자 어떻게 할 거냐. 부산일보하고 구일장학회하고 저 방송국이랑 전부 뺏기고 나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3일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위원회는 모두 7건의 의혹 사건을 우선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첫째, 구일장학회 강제 헌납 및 경향신문 강제 매각 사건. 둘, 동백림 간첩단 사건. 이 중 유일하게 언론과 관련된 사건은 구일장학회 강제 헌납과 경향신문 강제 매각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이 선정된 과정과 배경을 두고 발표 직후부터 정치적 의혹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가 선정된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위원회가 숱한 의혹 사건을 제쳐두고 이것부터 조사하겠다는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진실위원회는 선정 과정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우리 언론을 정권이 어떻게 통제했고 적어도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그런 부분에 가장 핵심적이고 최초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해묵은 과거사를 들춰내는 정치 공세인가? 가려진 역사의 진실 찾기인가? 출발부터 논란이 뜨겁습니다. 경향신문사 4옥 11층에 있는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입니다. 설립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정수장학회란 명칭은 박 전 대통령의 이름 가운데 정자와 유경수 여사의 숫자에서 따왔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이병철 삼성물산 회장, 이후락 대통령 비서실장, 박경원 내무부 장관 등 재계와 정관계의 쟁쟁한 인사들이 이사직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재산은 문화방송 주식의 30%인 6만 주와 부산일보 주식의 100%인 20만 주, 그리고 경향신문 4옥의 대지 723평, 이 밖에 금융기관에 예치해둔 현금 185억 원 등 보유재산은 수천억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같이 어마어마한 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 장학회는 1962년 부산의 조선견직 사장으로 있던 김지태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부일장학회의 재산을 헌납하면서 설립됐습니다. 김 씨가 헌납한 재산은 부산일보와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 등 3개 언론사의 주식 100%와 토지 10만 평입니다. 이때의 헌납을 둘러싸고 자진 헌납이냐, 강제로 빼앗긴 것이냐를 밝히는 게 이번 국정원 진실위원회 조사의 핵심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듬해인 62년 5월, 김지태 씨는 중앙정보부에 구속됩니다. 외환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혐의였습니다. 김 씨의 유족들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신병치료차 일본에 있던 김 씨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김 씨 회사 간부들은 물론 부인까지 인질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질로 갖다 놓고 저기 회장님을 나오시게 했는데 김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산을 헌납했고 곧바로 공소 취하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82년 작고할 때까지 자진 헌납이 아니라 강제로 빼앗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직후인 80년, 김 씨는 5.16 장학회 앞으로 빼앗긴 재산을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강탈당한 물건은 찾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당시 김 씨 측근 인사들은 언론 사업의 청사진을 갖고 있던 김 씨가 언론사를 자진 헌납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외국도 다녀오시고 이래서 기계도 새로 바꾸고 이래가 방송과 신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직원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와 함께 헌납 당시 작성된 기부 승낙서가 위 변조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3장의 서류에 찍힌 김지태 씨의 도장이 각각 다른 데다 날짜에도 한자, 이자를 3으로 가필한 의혹이 짙다는 것입니다.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지태 씨를 수사했던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 박모 씨. 박 씨는 아직도 김 씨의 혐의는 확신하고 있지만 재산 헌납 부분은 분명 강제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있으면 죄인대로 해야지 왜 자산 공산국가도 아닌데 왜 자산을 뺐냔 말이야. 5.16 혁명 정신을 실천한다며 기업가로부터 재산을 헌납받아 설립했다는 5.16 장학회는 이후 박정희 부부의 이름을 따서 정수장학회로 탈바꿈했고 95년부터는 딸인 박근혜 씨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민주정신을 바로잡자는 스로강을 들고 지금 마산 선거 학생들이 일대 데모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군중이 지금 시민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일어난 마산 시위. 소규모 지역 라디오 방송이던 부산 MBC는 격렬한 시위 현장을 단독으로 중계 방송했습니다. 부산 MBC 마이크를 부산일보 사장실로 옮겨가지고 김희재 씨 자신이 직접 진두 지휘해가지고 이어 경남 지역에서 전국으로 번져나간 4.19 의거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부산 MBC는 청취율 최고의 방송으로 자리 잡습니다. 부산 MBC와 함께 김지태 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일보는 60년 3월 15일자에서 울산 지역 부정선거 폭로 기사와 주필 황영주의 신랄한 논평 등을 잇따라 실으며 자유당 말기 야당지로 자리매김합니다. 부산일보가 그때는 그 편집이 자유당 때보다는 상당히 말하자면 앞서가는 이런 어떤 경향이 있었거든요. 4월 12일 부산일보는 최루탄 파편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김주열 군의 사진을 특종 보도함으로써 4.19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이렇게 부산 경남 지역을 대표하던 두 언론사는 5.16 쿠데타 이듬해에 5.16 장학회로 넘어갑니다. 장학회는 두 언론사의 임원 인사권을 적극 행사했고 이후 장학회 이사들은 부산일보나 MBC 사장을 역임합니다. 주인이 바뀐 언론사의 논조는 무뎌졌고 독자와 시청자는 멀어져 갔습니다. 할 말을 했던 신문들이 소유 구조가 바뀌면서 일반 다른 여타의 지방지나 중앙지랑 별 다를 바 없는 논조,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그 시대를 결국 김지태 씨의 양 언론사 헌납으로 당시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로서는 권력의 나팔수를 얻는 동시에 비판 언론을 제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군부 정권 입장에서 보면 이 언론을 그대로 두고는 안정적인 통치를 하기 어렵다고 본 것 같고요. 그래서 국영방송을 출범시키면서 동시에 민영방송으로서 자유를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던 문화방송을 강제로 헌납을 받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철권 통지 18년 동안 계속된 우리 언론에 암울했던 시절은 이렇게 부산에서 시작됐습니다.